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비트시그널 25시의 팽경자입니다. 아무래도 오늘자에 얘기할 주제는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,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1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었죠. 이 기세대로면 6만 명도 넘어서 피크 막 9만 명, 10만 명도 막 달성될 것 같지만,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는 한 번에 올라갔다가 한 번에 떨어지는 그런 그래프 유형 그런 걸 보여줄 확률이 크고, 지금 이 피크로 가기 위한 그런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마스크 꼭 끼시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죠. 언론에서는 2월 16일 날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침공을 한다라고 거의 기정사실화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 역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는 의견에는 반하지는 않습니다. 다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, 우리가 뭐 전쟁이 났을 때 아니면은 이 경제적인 여파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들이 발생을 했을 때, 그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빠지게 되는 그런 하락분보다 그 전에 빠지게 되는 하락분이 더 큽니다. 그건 마치 코로나와 똑같죠. 주봉으로 보겠습니다.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날이죠. 그러니까 직전에 터졌었는데 사실 이게 더 퍼지고 그다음 장이 하락했고, 이때 사람들은 아마 공포에 이제 떨었을 거예요. 이제 얼마만큼 빠지려나, 여기서 더 빠지려나,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 여기가 저점이었어요. 그리고 이 나스닥은 2배 또 거기서 또 고점을 향해서 더 상승을 진행하게 되죠. 이 전쟁도 똑같을 겁니다.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긴 좀 죄송스럽지만 제 3차 세계전쟁까지 발발할 위험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. 이 전쟁은 중국도 원하지 않고 러시아도 원하지 않고 미국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작은 전쟁, 약간 그 지역만을 위한 전쟁으로 번질 확률이 높습니다.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,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한 현금화 비중은 적어도 50% 정도 확보를 하시고, 저점 나오면 그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지만 뭐 전쟁이라기보다는 그냥 침략에 가깝죠. 러시아가 침략을 한다 하는 것인데,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건 여기에 미국이 개입된다는 거예요. 미국은 우크라이나 쪽에 붙겠고요.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. 러시아, 중국, 미국, 중국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 중국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, 만약에 미국하고 러시아랑 붙잖아요. 이 둘이 싸우면은 누가 이제 이득을 볼까요? 이익관계가 어디 있을까요? 중국이겠죠. 얘네들 붙어서 전력이 약화되면은 중국이 이 전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 둘은 싸우면 안 돼요. 그리고 이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, 러시아, 푸틴, 바이든 이 둘이 너무나 더 잘 알고 있겠죠. 그래서 그냥 전면전 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이 사실을 아시고, 만약에 얘네들 싸우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어느 한쪽으로 붙을 거예요. 그러면 그 나머지 한쪽은 이제 망할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둘은 절대 싸울 확률이 좀 낮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, 그래서 제 지극히도 개인적인 의견 전달드리자면, 전쟁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침략을 한다면 그냥 무혈 입성할 것 같고요. 그리고 미국도 그때 되면 의견을 좀 돌려서 전달을 하겠죠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흘러간다면 여러분들 비트코인에 있어서 침략을 안 한다,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저가가 되는 거고요. 네, 여기가 저가가 되는 거고, 만약에 침략을 한다면 이 매물대는 깨지겠지만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 비트코인 한 39K에서 지지받을 것 같습니다. 야, 무슨 5%도 안 빠지게 되냐, 그럴 수도 있습니다. 5%보다는 좀 7% 빠지게 되는 값인데 10%까지는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매물대를 건드는, 이 저가를 건드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거고, 그리고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사실상 비트코인이 잘 버티고 있거든요. 부분을 나스닥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비트코인이 이렇게 잘 버텨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, 사실 이봉을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12일 01시 네, 여기서 이 사이가 되는 건데, 사실 비트코인이 잘 버티고 있고,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매수세가 좀 강력하게, 또는 지지가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번에 말씀드렸던 42K랑 좀 일치를 하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있을 이 악재에 있어서는 이 매물대 보시고,
만약에 사건 발생 안 하면은 이 저가를 보시면 됩니다. 저는 그렇게 전달을 드릴 거고, 또한 어제자에 있었던 이 전쟁 공포로 인한 이 뭐랄까 그 공포 심리는 거의 다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왜냐? 제가 미신년물 국채금리 보면은 이 모든 사건들 또는 정치적인 이슈들이 해설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어제자 이슈가 터진 날짜에 들어올렸던 이 상승분이 지금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. 자,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흘러갔던 이 상승분이 다시 투자상품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번역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 비트코인 차트 보게 되면은 모두가 동일하게 뭐 상승분이 좀 크다, 뭐 도지코인은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, 하지만 하락분이 좀 큰 차트도 많이 발견이 되죠. 차트 보게 되면은. 그래서 어제 매도를 했다가 다시 이 상승분을 못 참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. 이렇게 항상 매매하면서 아래에서 매도를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무료 종목 진단 이 링크 남겨드리니까 이거 클릭하시고 이렇게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1대1로 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혜택 좀 누리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전달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촬영 시간이 이제 11시 정도가 되는데 저는 1시간 뒤에 잠을 자러 갈 것 같습니다. 다들 주말 잘 마무리 하시고요. 월요일날 출근 잘할 수 있도록 굿밤 되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편경장이었고요. 시청 감사드립니다.